안녕하세요, 대풍TV입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잠깐 비가 그쳤고 또랑 좀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여기 또랑에 물이 그냥 졸졸졸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우스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완전히 곤죽이 돼 가지고 장화 신고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하우스를 계속 닫았다 열었다 하니까 지금 환풍기 이동팬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됐으니까 이동팬은 끄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줄기만 자라고 열매 난다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입에서 과일로 뿌렸는데 그나마 그 덕분인지 몰라도 조금씩 오이는 따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형편이 없어서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오이 품질이 이렇게 다 휘어져 버려요. 그냥 오이가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테두리가 막 탔죠. 저번에 그 영상에서 제가 이게 뿌리면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잎이 타가지고 약간 오그라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겹순이 이렇게 와서 오이가 맺히고 또 이렇게 겹순이 크고 있는데 지금은 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두 마디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낸 상황이라 이렇게 하나씩만 놔두고 이게 다 적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도 지저분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깨끗하죠? 네. 다 아랫잎 하엽은 다 따냈습니다. 전부 다 저렇게 노랗게 막 이제 돼버렸거든요.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오래돼서 첫 잎들이라 노화돼 가지고 그렇게 노랗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소나 뭐 가리 뭐 이런 영양분, 마그네슘 뭐 이런 게 부족해서 얘가 이 이파리 자기 아랫 하엽에서 그 녹여가지고 당겨서 위로 빨려 올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 밑에 지금 나무 상태는 전체적으로 그냥 좋지는 않아요. 보통 영양분 중에서 칼슘은 이동성이 상당히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결핍 증상이 그러니까 신초 생장점 쪽에서 많이 오고,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의 끝부분에서 이제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끝에가 타거나 아니면 생장점이 타거나 아니면은 저기 오이 끝에 같은데 근데 물르거나, 칼슘 부족이 그렇고, 질소하고 가리하고 마그네슘 같은 거는 이동성이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 하엽에서 그거를 다시 상이엽지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을 빼간다고 해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때 밖에 한 폭이 부러졌었거든요. 이게 안에서. 그래서 뽑아서 그냥 여기다 꼽아 놨는데 지가 그냥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이를 하나 달았네요. 근데 위에 보시면 오이가 뭐 없죠? 오이가 의외로 영양분을 좀 많이 먹는 거라서 그냥 조금씩만 줘가지고는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본 김에 동력 분무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동력 분무기는 이제 동력으로 이게 동력 뭐 엔진이라든지 저기는 지금 모터가 달려 있고, 모터라든지 이거로 이제 돌려서 이 안에 보면은 피스톤이 들어있어요. 플랜저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돌면서 저기서 축축축축축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약을 흡입하고 또 배출해주고 일로
해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이쪽하고 흡입 부분하고 배출, 상부는 이제 배출하는 부분, 여기는 흡입 부분에 체크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당길 때는 밀어내는 게 닫히고, 여기 흡입되는 부분이 열리고 체크 밸브가, 그리고 피스톤이 다시 밀 때는 흡입하는 부분은 체크 밸브가 닫혀서 나가지 않고, 나가는 쪽만 체크 밸브가 열려서 이쪽으로 약이 배출되는 그걸, 그래서 따따따따따 하면서 축축축축 해서 빨아들이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용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은 거는 20터, 여기 뭐 그 20리터라서 20은 아니고 20, 뭐 45, 50, 뭐 75, 75A, 뭐 80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게 이제 분당 얘네가 그 상용 압력 20에서 토출되는 양이 양이 있어요. 그 양량에 따라서 그 작고 크고가 있는데, 작은 거는 똑같은 압력에서도 양량이 적게 나오고, 큰 거는 똑같은 압력에서도 양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독을 하게 되면 양량이 적게 나온 용량이 작은 녀석들은 약이 적게 나오니까 그만큼 멀리 나갈 수가 없겠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큰 녀석들은 그만큼 세게 나오면서도 양량이 많이 나오니까 멀리 쭉 이렇게 뿜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게에서 추천해 주는 거 그냥 대충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5에서 80짜리를 처음에 구입하실 때 쓰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은 뭐 키 작은 작물들, 상추니 뭐 꽃추니 뭐 이런 녀석들, 그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키가 안 크니까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과수 같은 거 키 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이 좀 멀리 쭉 나가줘야 되는데 쭉 나가지를 못해요. 압력이 약해서. 그리고 이파리가 막 있어 가지고 그 이파리를 확 밀어내면서 이렇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작은 녀석을 사놓으면 나중에 뭐 다른 거 좀 압력을 세게 사용하고 싶은 녀석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쓸 수가 없어. 써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약 치는 시간이 늘어나요. 왜냐면 약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이게 이제 한 통에 이게 500리터 짜리인데 20단말이죠. 이 20단말짜리 치는데, 작은 거로 치면은 뭐 2시간 뭐 2시간 반을 쳐야 되는데, 이 큰 거로 큰 동력 분무기 이제 좀 큰 용량으로 치면 시간이 확 줄죠. 몇십 분씩 줄어들어 가지고 빠르게 약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면적을 칠 때는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5, 600평, 800평, 1000평 막 이렇게 칠 때는 그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도 압력 확 밀어내지 못해서 좀 약도 잘 안 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용량을 큰 걸로 사시길 권하고, 각도 엄청 차이는 안 나요. 또 거기서 고만 거기서 몇만 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용량 큰 거랑 작은 거랑.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소 70 정도 이상 급은 그 샀으면 좋겠고요. 구입하실 때 그냥 인터넷에서 너무 저렴한 거 그냥 그렇게 막 구입하시지 마시고, 이 녀석도 이게 쓰다 보면 이 체크 밸브 같은 게 잘 고장 나요. 안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만, 체크 밸브가 겨울에 이게 잘못 관리해서 이게 안에서 얼어서 터지거나 이 동이 깨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체크 밸브가 뭐 이렇게 이물질이 낀다거나 해가지고 잘 안 돼, 한번 얼었다 녹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그리고 또 요거 조합변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그 압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나간 압력을 요걸 풀어주고 해서 요 안에 스프링으로 해서 밸브가 있는데, 많이 열면 많이 빠져서 압력이 요 나간 토출 압력을 줄여주고, 쪼이면 이쪽 여수라고 하는데, 여수가 많이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일로 많이 나가게 해서 압력 올려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잘 고장 나거든요. 요것도 또 구하려고 하면 없어요. 없는 녀석들이 있어요. 단종돼 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가게나 이런 데서 요거 부품이 계속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아세아인데, 아세아가 튼튼하고 좋은데, 이제 아세아는 더 이상 안 만든다고 하네요. 아세아탁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게 태화인데, 태화는 이제 50짜리 쓰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80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모타는 한 50짜리 같은 경우에는 2마력급 정도? 1마력인가? 1마력, 2마력 정도 되고, 70, 80짜리는 될 수 있으면 3마력급 그거를 모터를 사용해 치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일반 콘서트로 꼽는 게 아닙니다. 전류를 많이 순간 기동 전류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를 쓰지 마시고, 콘서트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렇게 반드시 보시면 이렇게 전원 스위치 차단기를 쓰셔야 됩니다. 콘서트를 하면 잘못하면 콘서트 녹아서 불나거나 아니면 콘서트가 녹아서 열화가 돼 가지고 그럼 허용 전류가 또 떨어져요. 그거보다 더 떨어져.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한 1마력급 모터는 쩌은 것들은 그냥 콘서트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 3마력급은 될 수 있으면은 콘서트를 쓰지 마시고, 전선도 최소 4스퀘어 짜리, 4스퀘어는 4mm 제곱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전기 파시는 데 가서 물어보면 4스퀘어 짜리 달라고 하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받아오시고. 왜 그러냐면 이 모터가 동력을 이게 쓰기 때문에 전류를, 이게 압력도 많이 걸리고 해서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얇은 전선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선의 처용 전류에 최대치나 아니면 그 이상 전류가 흘리게 되면 얘가 열이 발생해요. 이 저항 때문에. 그러면 너무 큰 전류를,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용량이 너무 작은 전선 같은 거면은 그냥 순식간에 열이 나서 그 피복된 게 타버려서 합선돼서 끊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게 어중간하면 요게 데미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도 안 떨어지고 단락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오고 이렇게 그 작동은 시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제 계속 열화가 되면, 그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그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가 100이라면 100보다도 열화에 대해서 더 이제 망가지는 바람에 80, 70쪽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과열돼 가지고 전선이 안에서 녹아버려서 단락, 두 개의 전선이 붙어버려요. 피복 안에서. 아니면 재수가 없으면 피복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선 쓰실 때 될 수 있으면 난연 전선, 케이블 같은 CV나 SV 같은 그런 전선, 그 5개형 전선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아니면 전선관 같은 데서 쓰시고, 로메인 전선 같은 거라고 해서 비닐 코드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전선 안에 두 개가 있고, 그 껍데기 허연색으로 된 거, 넓적한 거, 그런 거, 집에서 그런 거 그냥 리드선이라고 해서 그냥 이 연장선으로 많이들 그런 거 쓰실 거예요. 그게 저렴하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그런 애들은 잘못하면은 불이 폭 하고 붙는 경우도 있어요. 열받아서. 예, 화재에 좀 취약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전선은 굵은 거, 허용치보다 한 130% 정도 좀 높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퀘어가 5000W 정도까지 견디는데 5000W에 가깝다 그러면 전선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윗등급,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등급의 전선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상 좋고요. 저렇게 차단기를 반드시, 뭐 동력 장치를 사용할 때는 차단기를 반드시 사용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부하가 심하게 안 걸리면 3마력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단기가 막 떨어지고 열화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부하가 안 걸리면 쟤도 전류를 많이 안 먹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동력분비기에서 부하를 많이 걸리거든요. 힘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최대 풀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땐 전류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동력분무기는 특히 저 모터가 전기를 좀 많이 먹어, 이게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 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보이시나요? 여기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플랜저가 피스톤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어요. 근데 피스톤이 이제 이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피스톤 보이시나요? 예, 피스톤이 있는데 저기 반짝반짝 빛나죠? 네. 저게 이제 그 물 땡기고 밀어내고 하는 건데, 저 쇠로만 하면은 밀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로 애기 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패킹이 들어있어요. 저 속 안에. 그거 이제 밀착 잘 되라고. 근데 제가 막 패킹이, 저거 피스톤이 막 밀었다 밀었다 하면 제가 암만 쇠라고 해도 마모될 거 아니에요. 열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윤활제를 넣어놔가지고 요 구리스가 얘한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패킹하고 쟤하고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구리스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뚜껑에다가 그 구리스를 꽉 채워가지고 요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조이면 안 돼.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잠궈 놓고 사용할 때마다 두세 바퀴씩, 뭐 4시간에 원래 3, 4시간에 뭐 한 번씩 하라고 하긴 돼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뭐 두세 바퀴 돌리다고 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저 안으로 그리스를 주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플랜저도 그렇고 피스톤도 그렇고 그 콩 바킹 그쪽에 마모가 덜 돼 가지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뭐인지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다가 막 자기 이거 계속 갈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패킹이 먼저 달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다 분해해서 또 그거 다 깨있고 막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만 잘 사용한다고 또 마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앞에 동그란 거 링구에 구멍 뻥 뚫려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조이면은 그 패킹이 저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고무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을 꽉 조이 저기 피스톤에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가끔가다 쓰다 보면 저기서 물이 밑에서 tom방tom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거를 살짝 안쪽으로 조여줘 가지고 이거 사실 때 보통 안에 보면 작대기 같은 요만한 거에 뾰족하게 이렇게 약간 앞에만 조금 뾰족 뭉툭한 뾰족 이런 식으로 된 그 작대기 요만한 거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조이는 거예요. 저기다 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사 조이듯이 안으로 조이면 돼요. 조금 막 확 조이면은 너무 꽉 끼니까 그런 피스톤 또 고무 패킹이 너무 빠이 다니까 살짝씩 조금 조여서 물 안 새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엔진오일 들어가거든요. 이제 뭐 경유 엔진이든 LPG 휘발유 엔진오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 뭐 이제 기준선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부하가 너무 말려서 얘가 또 좀 기계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선이 여기 뒤에 보면은 다 틀린데 얘는 저렇게 저기 빨간색 여기 두 개 보이시죠? 그 사이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저렇게 얘는 아스팔건 저렇게 넓게 해서 잘 보이게 해놨고, 어떤 거는 저 동그랗게 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있는 것도 있어. 거기 빨간 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적정선에 있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거의 문제만 안 생기면 얘 자체 문제만 안 생기면 거의 뭐 그냥 폐기할 때까지 쓰셔도 돼요. 세지만 안 하면. 거의 대부분 뭐 얼마 있다 뭐 가르라고 뭐 그런 게 하는데, 거의 뭐 안 갈아도 얘가 막 막 불같이 불나게 막 돌아가는 그런 녀석은 아니라서, 예.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가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원터치예요. 원터치.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이고 이렇게 요거를 요거 세트로 요거하고 해서 뭐 8,000원 요 정도 하는데, 요거 해주시면은 사용하시기 좀 편해요. 요거 안 그러면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이렇게 나사 맨날 쪼였다 풀렸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쏙 빼면 빠지니까 요거 달아 놓으시면 원터치 좀 편하고, 소독기에도 요거 다 대에다 요거 하나씩 달아 놨어요. 그래서 줄 앞에는 요걸 해놓고, 그래서 그냥 쉽게 탁 껴서 할 수 있게. 안 그러면 이거 뭐 플라이어를 가지고 다니든지 벤치나 아니면 이거 조이는 스패너 같은 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고정해 놓고서 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어디 이제 이동하면서 할 때는 가끔씩 할 때는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 요거 하시는 원터치, 요거는 18mm 짜리 원터치고 10mm인가 13mm 짜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상용 압력 여기 보시면 20 정도거든요. 20에서 25 정도 놓고서 소독은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 이상 압력을 올리고, 이제 양력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 적게 나온다고 압력을 막 올리는 거예요. 30, 40까지 막 올려요. 그러면 40 이상 보면 여기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거를 약을 아낀다고 이제 이동하거나 뭐 할 때, 이제 고를 이동하거나 할 때 약을 잠궈버리면 이 호수의 압력이 이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호수가 뽕 하고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잠궈버리면. 여기 그렇게 되면 여기 여수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러니까 용량이 큰 녀석들은 20에서 30m도 약 잘 나오거든요. 똑같은 호수라고 해도 약 나오는 양이 틀려요. 같은 압력인데. 그러니까 압이 적게 걸리면서 양이 많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용량 큰 거 구입하시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지? 지금 보시면 그 토출구에 호수가 두 개가 꽂혀 있죠? 하나는 이제 소독대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 추천드리는 게, 고추 같은 거 심잖아요. 그때 이제 물 주면서, 요즘에 이제 이식기라고 해서 이 호수에다가 그 뾰족한 거 이식기를 꼽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구멍을 내잖아요. 그때 이제 용량이 작은 거는 하나밖에 못 하는데, 뭐 80에서 한 100짜리 그런 녀석들은 막 2개, 3개씩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예, 그런 거 할 때도 이게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큰 녀석으로 사시라. 최소 80짜리는 사시라.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뭐지? 흡입기예요. 흡입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사면 주는 거는 플라스틱에 망 그냥 돼 있는 거 주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줘요. 이렇게 생긴 거, 보통. 근데 이거 가벼워서 붕붕 떨고 자빠지고, 안 좋은 게, 수화제 같은 거 쓰게 되면 여기 이 망에 저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렇게 아성에서 나오는 건데, 가격은 저런 거보다는 훨씬 비싸죠. 근데 확실히 좋아요. 이게 아까 호수 하나 저쪽에서 이쪽에서 하나 더 빠져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 호수가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압력을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요 구멍 노즐을 통해서 네 군데로 쭉 약을 해서 계속 약이 이렇게 돌게, 이렇게 순환돼서 골고루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얘네 회사께 철망이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스텐이 잘 안 삭더라고요. 전에 그것도 2, 3만원 줬던 것 같은데, 걔네 이 스텐이 그 약이 계속 묻어 있으니까 금방 삭아버렸어요. 그래도 얘네가 좀 또 튼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압력통에 달려가지고, 여하튼 좋대요. 이게 이제 압력통이 뭐냐면, 압력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났다 확 줄었다 할 때 얘가 그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 압력의 편차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항상 일정하게. 순간 들어가면 얘가 압력이 훅 이렇게 위에 공기층으로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내뿜어지고, 또 압력이 좀 그러니까 약간 동력 분무기가 톤이 3개라서 3개기 때문에 3기통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기통이 늘어날수록 자동차도 뭐 엔진 필링이 부드러워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쟤도 약간 좀 그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간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편차가 약간 중간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도 이거 달려있잖아요. 이거 압력통. 얘가 달려있잖아요. 얘가 그 편차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완충해줘서.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이게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게 위로 수축했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거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중간 평균적으로 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달려서, 여기 이제 압력 편차해서 이게 골고루 잘 나오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아이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뭐를 얘기해야 되나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냥 뭔가 주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좀 조리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동력 분무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력 분무기에서 그 자동 조합변이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수동 조합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 레버를 이렇게 올리면 스프링이 축 올라가서 밸브가 여기 열려서 그냥 압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토출구에는 압이 안 걸려요. 근데 이거 이제 내리면서 이게 다시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 스프링이 여기 탁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이라 저쪽에서 이제 여기서 이거 밸브, 저쪽에서 이제 토출구에서 밸브를 팍 잠궈버리면 여기 이게 요 스프링이 위로 압력이 해서 좀 올라가서 쭉 나가겠죠. 그래도 압력이 세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확 올려버리면 아예 밸브가 확 열려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부드럽게 돌아가요. 엔진 이 모터 소리부터 들려요. 딱딱딱딱딱 하다가 덜덜덜덜덜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탁 내리는 순간 압력이 걸리면 텅텅텅 딸딸딸딸딸딸딸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압력이 많이 걸리면. 그런데 이제 자동조합변이 뭐냐면, 이 압력 이게 이제 이걸 빼내고서 자동조합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달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얘는 이거를 토출구 밸브를 잠궈버리면 여기 이제 압력이 이쪽으로 이 본체 쪽에서 압력이 막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압력 이상 40이나 뭐 정도 뭐 그럼 되면 넘어가면 이 밸브가 탁
자동으로 그 압력에 의해서 탁 열려버립니다. 내가 이걸 밸브를 안 올려도. 그래서 이쪽으로 압력이 여기 이제 근데 여기 호수에는 압력 걸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뭐 40이나 이렇게 압력 걸려 있고 그 이상 되는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밸브가 열리면서 이쪽 다 빼버려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 호수가 터지는 거나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건데 원리 이론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근데 곧 써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던 것 같았어요 그냥. 근데 써보니까 또 그 단점이 있어요. 그 이론상은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그 스프링이 그 이쪽에 있는 그 스프링하고 그 밸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약하고 이런 길을 통과하다 보니까 뭐 거기다 기름 칠해놓고 이러면은 매끄럽게 잘 움직일 텐데 나중에 원활하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압력 편차가 생겨요. 얘는 수동은 압력 편차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 뭐 고장날 게 스프링하고 밸브 하나 달랑 달렸으니까. 근데 걔는 그 이제 마모되거나 뭐가 하여튼 이물질이 안에서 꽤 생겼거나 해가지고 이게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쩔 때는 압력이 좀 셌다가 이 조정을 해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세게 나오다가 한번 이제 그 짱구고 다시 가서 또 여러 가지 쓰려고 하는데 압력이 그 다음에는 그 처음에 세팅했던 그 압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그게 딱 원위치로 안 돌아가니까. 하여튼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자꾸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거는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게 싸지가 않아요. 막 5만원에서 10만원 막 사이 막 하고 그것도 또 분무기 크기별로 또 이게 크기가 또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지금 2개나 샀었는데 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건 수동이에요. 근데 이제 수동이 이제 단점이 압력이 이제 밸브를 여기서 잠궈버리면 이제 이쪽 호수 쪽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수도 요즘에 중국산 호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산 같은 경우는 한 100가지도 견딘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국산 호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햇볕에 같은데 너무 노출을 오래 시키면은 사가지고 뭐 뻥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데 막 끌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데 어디 끌혀가지고 상처가 나요. 그럼 그런 부분이 터집니다. 약치다가 그 터지면 아주 진상이거든요. 그거는 경험해보신 분만 알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뭐 그런 거 터져도 뭐 별거 아닌데 약 치는데 막 방독면 쓰고 막 옷 입고 막 해서 버다 뻘뻘뻘 흘리다가 갑자기 뻥 터져서 약 막 새고 있고 그거 내가 부품이라도 다 가지고 있으면 바로 가져있어 바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부품 없어 사러 가야 돼 막 약치다 말고 그런 거 하면은 진짜 그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호수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쓰시고 그리고 상처 안 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햇볕이 없는 곳에 될 수 있으면은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내려서 스프링 위로 하니까 내려서 보관할게. 예. 일단 자동 조합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닥 자동 조합변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 쓰시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앞에 토출구는 짱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치다가 잠궜다가 그냥 터지면은 약 조금 맡기는 것보다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더 안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그 상용 압력을 20에서 30 정도 놓고 쓰니까 이게 장군당에서 40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작은 녀석들은 압력 이빨 올려놓고 막 40까지 올려놓고 쓰다가 잠궈버리면 잘못하면 50, 60 올라가면 잘못하면 어디에서 뻥 터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무리가 가고 기계 자체에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계 좀 높은 거 쓰시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기 압력이 낮으면서도 약이 많이 나오고 쫙 이렇게 같은 압력인데도 저 촉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계 좀 크신 거로 처음에 구입할 때 쓰시고 네, 주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